트럼프는 한국에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 개발을 승인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하트 교수는 대학 강의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더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고 한국의 저력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의 저력은 무엇인지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타디우스 볼코프는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 군인 가문에서 자라왔어요. 우리 볼코프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왔고 그 덕분에 모스크바에 있는 집안 도서관에는 미국 전략, 중국 팽창, 유럽 방어 등에 관한 책들이 수백 권이나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작은 나라들에 관한 책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쌀쌀한 가을날,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비교와 미래 전략이라는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강의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이미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이루며 모여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 한국인 학생을 보았어요. 앞쪽에 혼자 앉아있고 공책과 펜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그분은 김민재 씨였어요.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모래 비친 한 미국인 학생이 민재 씨를 가리키며 크게 외쳤어요. 한국은 너무 작아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러자 비싼 디자이너 스웨터를 입은 중국인 학생 리창 씨가 비웃으며 덧붙였어요. 중국 군대는 140만 명이 넘는데 한국은 겨우 10만 명이에요. 그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아요. 라고요. 강의실 구석구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옆자리의 호주인 학생 잭 맥도날드 씨도 태닝된 머리와 함께 의자에 기대어 웃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나라가 군인 놀이를 하는 모습 정말 귀엽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강대국들만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배웠었는데 개인 한 명을 겨냥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제 침묵이 곧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그러던 중 강의실 문이 갑자기 힘차게 열리면서 벽에 부딪혔어요. 하트 교수님께서 은발머리를 반짝이며 전투를 겪으신 자신만의 당당한 걸음걸이로 연단에 올라오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인사말이나 소개 없이 바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의 편견에 갇혀 있다면 진실은 영원히 우리에게 숨겨지게 될 거예요. 라고 하트 교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 순간 강의실은 즉시 침묵에 빠졌죠.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제가 수업 전에 들은 여러분의 토론을 잠깐 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진지해졌어요. 하트 교수님께서는 리창 씨가 말한 단순한 숫자 비교에 대해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성능, 전투원의 정신력, 그리고 그들이 가진 단결력에 달려 있답니다. 라고 날카롭게 반박하셨어요. 이 강의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작고 하찮은 나라로 여겼었는데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작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국민들의 강인한 의지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트 교수님께서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눈길을 집중하셨어요. 특히 한국을 조롱했던 학생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셨죠. 그러고 나서 교수님께서 직접 리창 씨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리창 씨, 당신께서 숫자만 보면 군사력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러나 전쟁은 단순히 군인 수를 세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전부라면 왜 전략을 공부하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리창 씨는 그 말에 불편해며 자리에서 몸을 살짝 움직였어요. 그때 하트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현대전쟁의 승리는 무기의 품질, 전투원의 사기, 기술적 우위, 전술적 혁신, 그리고 목적의 단결력에 달려 있어요. 숫자는 여러 요소 중 한 가지일 뿐이에요. 교수님께서 버튼을 누르시자 스크린에 한국 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사진에는 폐허가 된 도시들, 무너진 건물들, 가족들이 집을 잃은 모습, 그리고 분열된 한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트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길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견뎌내면서 그들의 문화 언어가 지워지지 않도록 싸웠어요.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파괴적인 전쟁 중 하나를 겪으면서도 5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최첨단 무기체계와 기술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의 K-전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그들의 해군 함정은 3배나 큰 나라들이 개발하기 어려워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흥미를 느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자라온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한국에 대해 주로 냉전 시기의 전장이거나 때때로 외교적 골칫거리로만 언급되었었거든요. 하트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낮추시며 계속 말씀하시더니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들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극적으로 줄이고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그들의 기술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단지 정치적인 결정이 그것을 막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은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몇 분 전까지 웃고 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열심히 필기를 하거나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나이 많은 학생, 분명 다시 교육을 받으러 온 참전 용사인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감정으로 붉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편견은 단지 빈의견일 뿐이에요. 라고 그분은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며 외치셨어요. 저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어요. 제가 직접 본 바로는 여러분은 위키피디아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고 있죠. 반면 제가 본 한국 군인들은 그 어떤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의 피를 씻게 만들 정도였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상치 못한 증언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구석에 있던 존경스러운 모습의 남성분이 일어나셨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원래 오늘 수업에 말씀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진 않으셨지만 베트남 참전 용사이시자 방문 강사로서 이 논의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고자 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트 교수님, 수업을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스미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트 교수님께서는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양보하셨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차분하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2차례 투어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여러 동맹국의 부대와 함께 싸웠었죠. 그 경험이 제게 군사력과 전투 효율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메콩 델타 근처에서 매우 힘들었던 한 전투 중에 저희 부대는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었어요. 우리는 3일 동안 계속 싸웠었죠. 미국 군인들은 지쳐 있었고 탄약은 바닥나며 사기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신 후 하지만 함께 싸웠던 한국의 타이거 부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술을 펼치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임시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 같은 규율을 유지하셨어요. 라고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한국 군인들이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강력한 포화 속에서도 대형 진영을 유지하며 그들의 전술 혁신이 결국 미국 군인의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사례들을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군인들은 단순히 군사 절차만을 암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의 근본 원칙을 몸에 익혀서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본 한국 하사관들이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지금 우리 군사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치는 전장의 혁신적 예시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강대국만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의 기초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실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변화를 느낀 게 아니라 리창 씨, 잭 맥도날드 씨, 그리고 민재 씨도 모두 교수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시자 교실은 몇 초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저는 편견 없이 한 나라의 역사와 성취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세상은 단순히 강대국과 하찮은 나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겪은 고난과 극복 그리고 혁신을 통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 큰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의 길을 열린 마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했어요. 메콩 델타 근처에서 있었던 정말 힘들었던 한 전투 동안 스미스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때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부대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었어요. 저희는 3일 동안 계속 싸웠었죠. 미국 군인들은 몹시 지쳐 있었고 탄약은 바닥나며 사기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함께 싸웠던 한국의 타이거 부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술적 접근을 펼치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사용 가능한 자재로 임시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 같은 규율을 유지하셨어요. 라고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한국 군인들이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과 강한 포화 속에서도 진영을 유지하며 전술 혁신으로 수십 명의 미국 군인의 생명을 구한 사례들을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군인들은 단순히 군사 절차만을 암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절차 뒤에 숨은 원칙들을 몸에 익혀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하사관들이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은 지금 우리 군사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치는 전장의 혁신적 예시랍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라고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한국 부대는 거의 일주일 동안 보급이 끊겨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현지에서 구한 자재를 사용해 전술을 적응시켰어요. 저희가 결국 그들에게 도달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전투력을 유지하며 완벽한 규율을 지키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한국의 군사 우수성은 단순히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결론 지으셨어요. 그것은 엄청난 도전을 겪으면서 결코 굴복하지 않은 국민의 정신, 필요해서 태어난 혁신, 그리고 존재의 위협 속에서 단련된 용기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제가 그토록 한국을 경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그들의 역사, 고난 성취를 이해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자리에 돌아가신 후 강의실은 몇 초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이제 세상은 단순히 위대한 강대국과 하찮은 나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겪어온 역사, 도전, 그리고 성취를 통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숫자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고난과 혁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강의실 안의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흐르다가 갑자기 혼란스러운 토론으로 폭발했죠. 그건 단지 한 가지 관점에 불과해요. 라고 뒤쪽에서 한 학생이 크게 외쳤어요. 아니요, 그건 사실에 기반한 역사예요. 라고 다른 학생이 맞서며 반박했죠. 토론은 점점 열기가 더해지면서 몇몇 학생들이 일어나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국을 조롱했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이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그동안 조용히 있던 학생들은 이제 작은 나라에 대한 존중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잭 맥도날드 씨가 놀라운 행동을 하셨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달아오르던 순간 잭 씨는 비싼 가죽 구두를 벗어 바닥에 쾅하고 내던진 후 재빨리 강의실 중앙으로 달려나가셨어요. 그만하세요. 라고 잭에게 외치셨어요. 얼굴에는 감정이 북받쳐 있었죠. 그 순간 강의실은 충격에 빠져 침묵에 잠겼어요. 잭은 이어서 말씀했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거예요. 라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약간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각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나라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 무시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잭은 민재를 바라보며 죄송해요라고 간단하게 사과하시고 다시 강의실 전체를 향해 말씀했어요. 저의 할아버지는 전쟁 때 한국에서 싸우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다듬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민간인들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에게 겨우 남은 음식을 나눠주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믿기 힘들 정도의 결연한 의지로 싸우신 한국 군인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무시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맞지 않았거든요. 제가 틀렸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판단할 때 우리 모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제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셨어요. 제게 솔직한 고백은 강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잠깐 동안 논쟁하던 학생들은 모두 잭 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에 빠졌어요. 한편 하트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셨어요. 스크린에는 이제 단순한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공학,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한국 기술 혁신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트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전쟁 후에 단순히 재건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상상했어요. 자연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답니다. 한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전략적 비전, 열심히 일한 노력, 그리고 국민 모두의 단결력의 결과예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때 리창 씨가 천천히 손을 들고 말씀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항상 한 나라의 중요함을 숫자와 규모로만 판단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어쩌면 혁신, 회복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강의실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은 단순히 강대국과 하찮은 나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겪은 역사와 도전, 그리고 성취를 통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자리를 떠나기 어려웠어요. 자리에 앉아 지난 2시간 동안 겪은 감정과 지적인 여정을 곱씹으며 머무르다가 결국 짐을 챙겨 강의실을 나섰어요. 밖에서는 학생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전처럼 각 나라별로 모여있지 않고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섞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저는 잭 씨가 구두를 다시 신고 민재와 다른 학생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놀랍게도 잭은 저에게도 손을 흔들며 톰, 같이 이야기해요. 민재가 오늘 할아버지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모임에 다가갔어요. 민재는 작게 미소 지으며 인사해 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이야기 듣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어요. 민재는 저의 할아버지는 전쟁이 시작될 때 겨우 10살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가진 것만 챙겨 마을을 도망쳤죠.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도랑에 숨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힘은 무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였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전쟁이 끝난 후 학교에 가기 위해 몇 마일씩 걸으며 공부하셨고 결국 엔지니어가 되어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잭은 놀라움에 고개를 저으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률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거죠. 라고 물으셨어요.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머리로 나라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 필요성이 바로 우리의 강점이 되었어요. 라고 답해 주었어요. 그 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거나 비교하려는 생각 없이 그냥 듣고 배우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오늘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재 씨는 놀라운 표정으로 우리 모두는 극복해야 할 편견이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배울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대화와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지식은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강의실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날 저녁 톰은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모스크바에서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아직 깨어 계실 거라고 믿었죠. 전화를 받으시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깊은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울려 퍼졌어요. 뭐가 그렇다는 거니 아들? 라고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강의실에서 있었던 토론과 그로 인해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스미스 교수님의 생생한 체험담, 하트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통계적 증거, 그리고 잭 씨의 감정 어린 사과와 리창 씨의 신중한 제고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이 모든 설명을 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분명 반대하시거나 심지어 화를 내실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볼코프 가문은 항상 오로지 강대국에만 집중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긴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께서 깊게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강은 강의 역할을 하고 바다는 바다의 역할을 해요. 한국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낸 나라예요. 아버지의 그 철학적인 대답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 한국의 힘을 알고 계셨어요. 라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엔 작전에 참여했을 때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웠었죠. 그때부터 한국은 내게 큰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군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군인 중에서 가장 훌륭했어요. 이 말씀에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 바로 자랑스러운 러시아 군인 가문 출신이신 아버지께서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의 힘과 회복력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왜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떤 교훈은 직접 겪어야만 배우는 법이지요. 이제 내가 이 진실을 스스로 발견했으니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 군인들에 대해 알고 계셨던 여러 이야기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들의 규율, 재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싸운 모습은 단순히 병력이나 무기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가치들이었어요. 내 할아버지도 그랬단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유엔 평화유지 작전 중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지만 그 이야기는 거의 말하지 않으셨어. 아마 우리 가족 전통이 강대국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건 사실 좀 더 유연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도서관 근처 벤치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민재 씨와 리창 씨를 우연히 보셨어요. 저는 약간 머뭇거리며 다가가서 제가 함께 앉아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민재 씨는 작게 미소 지으시며 오늘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리창 씨는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은 역사적 경험과 국민의 단결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발전이죠. 제가 전에 너무 한정적으로만 이해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재 씨도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가장 큰 힘은 무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판단이나 비교 없이 단순히 듣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라고 저는 마침내 말씀드렸어요. 민재는 놀라운 표정으로 우리 모두는 극복해야 할 편견이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배울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하면서 민재 씨, 리창 씨, 그리고 잭 씨와 함께 예상치 못한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어요. 우리는 국제관계와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고 배우면서 서로의 시각을 넓혔어요. 저는 이제 편견 없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갈 비행기를 타기 전 민재 씨와 리창 씨, 잭 씨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를 이제까지 알던 것 이상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지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과 사람들에게서 오기도 해요. 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보스턴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한 교실 토론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고 수세대에 걸친 편견에 도전하며 세상을 더 넓고 복잡하며 매력적인 모습으로 열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우리 가족 도서관 선반에 하버드 교과서들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 기술, 문화에 관한 새로운 책들도 몇 권 추가했어요. 이는 볼코프감은 도서관에 있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아버지께서 그 책들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모든 세대는 우리 가족 지식에 자신의 지혜를 더한단다. 아마 내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강과 바다는 각자 자기 역할이 있고 저마다의 힘과 아름다움이 있죠.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 편견을 내려놓고 각 나라가 가진 역사와 고난,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성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깨달음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